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날 출근하자 홍이 나를 자료실로 불렀다. 자, 다음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새 배경이 되겠네요. 그죠? 자, 홍 인물 출연했고요. 자, 나를 자료실로 불렀다. 호출된 순간부터 홍이 입을 열 때까지 온몸에서 식은땀이 솟아났다. 자, 왜 그랬을까요? 식은땀. 자, 아마 이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봅시다. 메인 페이지 막힐 때니까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 봐요.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잖아. 꼭 인원 감축이라는 그 약 처형이 있어야만 실력 발휘할 거예요. 이번에 L그룹 건 기대할게요. 자,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어제 말한 대로라는 건 뭡니까? 그죠? 어제 말한 대로. 자, 이것은 사실은 로봇이 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죠? 로봇이 처리한 내용이 되겠고, 로봇이 말한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지 않아? 이러잖아. 그죠? 자, 이것도 역시나 로봇이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자기가 안 오고 로봇이 왔다는 것을 들켰을까봐. 그죠? 그랬을까봐 긴장을 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식은땀이 났다는 것이죠. 그죠? 아이고. 긴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긴장. 자, 그러면서 홍의 그윽한 눈길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는 반응. 그쵸? 항상 우리 소설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중대한 회의라 잘 못하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주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내라거나 실력을 발휘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잘릴지도 모른다는 말 때문에 그것이 나선 모양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서 나섰던 로봇 도우미가 되겠죠. 근데 이 로봇 도우미는 그냥 가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소설은 SF물에 가깝죠. 사실 그런 로봇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업체로부터 어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았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라는 겁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자, 그러니까 나는 메인 페이지를 따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어때요? 사고를 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직 그 로봇의 그 대단함을 모르는 거죠. 자, 어제 회의의 여파 때문인지 사무실은 술렁거렸다. 왜 술렁거렸지, 그지? 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술렁거렸다. 자, 홍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나의 활약에 놀란 눈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것이 홍의 신임을 얻어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편하고 좋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점점 뭐가 된다? 인간 소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그것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었다는 데 있었다. 자, 그러니까 봐봐.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이디어 내놓는 거 좋았다. 근데 내가 표현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기능 면에서 나는 로봇에 밀리게 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자, 어떡합니까? 자, 이 사람 지금 이제 처음에는 편리하고 좋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자기는 없어지고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말 그대로 인간 소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모두가 기대하는 아이디어를 버리고 쉬운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그건 내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었다.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트윈 사이보그를 파견한 로봇 도우미의 세계뿐이었다. 아, 그러니까 자, 담당자는 이 웹 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일단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보낸 메일 속의 문장은 담담했다. 자, 그러니까 자, 사람은 없어지고 기능만 남았죠. 자,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예 1대1로 교대를 하는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연료는 없어 보였다.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는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것 같죠? 그러나 아니다.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다. 자, 그동안은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자, 그렇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도 가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자, 집에 있다 보니 잠깐만요.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가하지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다 이거죠.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여갔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싱크대 바닥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어우 징그러. 여러분들 바퀴벌레 집에 있습니까? 없죠? 자,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다. 좋은 점이라고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점점 아이하고도 좀 그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좀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좋습니다. 자, 비유적 표현 나왔죠. 그죠? 자, 이 사람 지금 자기의 생활, 그리고 자기의 생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유배지에 와 있는 뭐처럼 보인다? 죄인처럼 보인다. 이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 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다.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답 문자 대신 바꾼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자, 이건 이제 뭐냐, 이제 이 여자가 이 로봇 생활에 상당히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잘 됐어. 불안하거나 그런 것도 없죠. 신났어요 지금. 자,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뚝 끊겼다. 오전 중에 가능하죠?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홍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다. 그것을 불러서 교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과물을 본 홍의 얼굴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 자기의 기능을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한 전보다 더 안 좋아? 오늘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나다운 게 뭔데? 이거죠. 자, 내가 고개를 숙이자 홍이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낮췄다.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 해주세요. 나 이랬단 말이야. 자, 그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같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다. 구였다. 자, 이번엔 새로운 인물, 다시 등장한 인물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등장한 인물 구입니다. 자,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다 하고. 자, 그러니까 사람인 나는 실수야. 근데 로봇인 그것은 실수가 아닌 완벽함 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이 작가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인간이 있다 없다? 인간은 없다. 기능만 남았다. 네, 이런 얘기죠. 자, 빈정거리는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안에 사무실에 복귀해 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었다.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친목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빈정거려주는 구가 오히려 고마울 정도였다. 자, 그러니까 기능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회사에서 잘리거나 또 외면받거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 또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후로 오늘 좀 이상하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다.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 뻔하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 활약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것이고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해된 기분이었다. 자, 그래서 반응이 또 나오고 있죠. 그죠? 자, 몇 년 동안이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참 마음이 속상하겠네. 그죠? 자,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자, 왜냐면 자기가 아니었잖아.
모든 게 막막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네, 점점 소외되고 있어요. 자, 그것의 업무 변환에 대한 업체 측의 입장은 명확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현재 상황과 회사의 분위기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충고했다. 자, 이번엔 업체 측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죠? 당연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능력 위주고 기능 위주의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야, 감정 필요 없어. 네가 뭐 그렇게 느끼는 건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 냉정하게 생각해. 뭐 회사에서 뭐 네가 뭔데? 넌 그냥 기능일 뿐이야.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내 메일에는 그것의 출근과 퇴근 시간, 일일 업무 보고서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점점 회사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결혼식을 앞두고 아이는 잔뜩 흥분했다. 자, 아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죠? 자, 흥분한 상태. 근데 아버지의 결혼식이야, 참. 자, 내일 안 가면 안 돼 라고 했다가 엄마 드레스 너무 예쁘지? 집에 갖고 와서 입어도 돼? 하면서 떠들다가 겨우 잠들었다. 상당히 그 흥분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침대에 누운 나는 오래오래 뒤척였다. 그러니까 이 오는 뭐예요? 오래오래 뒤척이는 것은 복잡한 또는 복합적인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요. 자, 전 남편의 결혼식이 내일이라는 것도 일자리를 그것에게 완전히 내줬다는 것도 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지금. 자, 전 남편은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도 그것에게 내줬고, 그쵸? 실타래는 잔뜩 엉켜 있는데 가위로 싹둑 자를 용기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다 로봇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저는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네, 형사 고발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고, 남편한테 야, 너 결혼을 한다고 우리 애한테 그런 거나 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어. 왜냐면 애가 좋아하거든 지금. 자,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죠? 내 정체성, 내가 나라는 생각, 이런 것은 점점 없어지고 기능만이 남는다. 애한테는 그냥 요리 잘하는 엄마, 청소 잘하는 엄마, 나랑 같이 애니메이션 봐주는 엄마가 된 것이고요. 회사에서는 그냥 앞뒤 없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거 내가 했냐? 아니고 다 로봇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일어나자마자 드레스를 입고 뛰어나가는 아이를 얼러서 밥을 몇 숟갈 먹였다. 딱 아이다운 모습이죠.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남편의 결혼식에 가서 박수를 치고 밥을 먹을 정도로 속이 좋은 인간은 못 되는 것 같았다. 뭐 당연히 그렇죠. 자, 그렇다고 아이만 보낼 수도 없어서 결국 업체에 연락했다. 전 남편의 결혼식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복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주문할 때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모조리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참담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도 어때요? 기능이 우수하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비극적이죠? 자, 베란다에 서서 그것이 아이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드레스 때문에 신이 나서 깡충깡충 춤을 췄다. 여전히 신이 났군요. 자,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몸짓이었다. 아이는 정말 그것이 엄마라고 믿는 것일까? 엄마와 그것이 다르다는 걸 전혀 눈치지 못한 걸까? 왜 모르는 거지? 진심으로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정말 나와 완전히 같은 걸까? 저도 알 수 없었다. 자, 이게 그래서 바로 뭐야? 정체성 혼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접 제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긴 내용인데 이걸 일일이 사건을 막 전개를 하고 그러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거죠. 서술자가 알려주고, 그죠?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자, 그러면 계속 보시죠. 창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지만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 그래. 역시나 정체성 혼란이 온다는 얘기고, TV를 틀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에 갈 수도 없었다. 거기에는 대리로 승진한 그것이 처리할 일만 쌓여 있었다. 심지어 어떻게 승진까지 했어. 집안을 서성거리다 결국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잠깐 보고 온다고 큰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았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결국은
출발을 했군요. 그죠? 네. 자신이 아니라고 자신을 이제 숨기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진짜 비극의 시작인 거지. 자기는 없고 기능만 있어. 로봇이 다 대신해줘. 야, 그럼 이게 내가 로봇인지 로봇이 난지 수준이 아니고 아예 나는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아는 얼굴을 만날까봐 사람들 틈에 숨어서 결혼식을 지켜봤다. 화관을 쓰고 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바구니 안에 든 꽃잎을 뿌리면서 입장했다. 어디서 배웠는지 사람들을 보면서 생긋생긋 웃는 여유까지 부렸다. 아이 때문인지 결혼하는 게 신나서 그런지 뒤따라 들어가는 전 남편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다. 그 둘의 얼굴이 몹시 닮았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지만 드레스를 입은 아이의 모습은 공주처럼 예뻤다. 보고 있자니 코끝이 시큰해졌다. 자, 부모님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아이가 다 큰 것 같고 너무 대견해 보이고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어때요? 절망스러운 느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전 남편, 그지? 네. 그리고 딸아이가 되겠죠. 자, 얘네 둘이 많이 닮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속상해 뭔가. 결혼이 파탄난 것도 싫고 또 아이가 또 남편 닮았기 때문에 또 나이를 보면서 계속 남편 생각이 날 것도 싫고 뭐 지금 이 상황도 싫고 다 싫겠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아이가 꽃잎이 다 떨어진 바구니를 하객 쪽으로 던지는 바람에 식장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얘가 왜 그래? 자, 당황한 아이가 두리번거리자 그것이 번개가 출동해서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에휴, 나는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려다 멈칫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을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엄마가 나타나서 구해주자 안심이 되었는지 아이는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이의 손짓에 한복을 입은 노인네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전 남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것은 순서가 끝날 때마다 오늘의 주인공인 부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자, 입력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자, 그러면서 식이 끝난 뒤에는 다정하게 인사까지 나누고 아무래도 전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태도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뉘앙스로 입력된 것 같았다.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자, 그것의 행동은 할리우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예, 약간 쿨한, 그죠? 뭐 미국식. 자, 막 전 남편과 결혼한 여자하고 막 친구가 돼. 막 친해. 인생에 막 상담을 해. 그 남편에 대해서 같이 막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네, 야유회도 같이 가고 막 그래. 야, 자, 전처의 축하에 전 남편 부부는 흐뭇한 미소로 화답했다. 게다가 또 이제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죠? 자, 저런 행동이 나답지 않다는 걸, 나라면 절대 저럴 수 없다는 걸 저 인간은 정말 모르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인간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조차도 자신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이제 자기 행복에 대해서만, 자기 즐거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누차례 얘기했지만 인간이 소외되고 있고 홀로 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화창한 토요일인데 주변 예식장이 몇 군데 더 있어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객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다들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자, 거의 끝났어요. 결혼식 덕분에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과장되게 웃고 떠들었다. 부케에서 떨어진 꽃잎과 하늘하늘한 한복자락이 거리를 쓸고 다녔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수줄근한 추리닝 차림의 여자는 짜잔, 새로운 인물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자, 어떤 여자?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늘하늘한 한복자락, 그래서 뭐 되게 예뻐, 그죠? 결혼식장 갈 때 예쁘게 안 하고 간 사람 있어? 다 예쁘게 하고 가죠? 자, 근데 여자는 어때요? 후줄근한, 그치? 후줄근한 추리닝 차림입니다. 자, 여자는 어디를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거리를 좁혀왔다. 자, 그러니까 자, 어디를 보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뭔가 넋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낯이 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다. 자, 그럼 봐봐. 낯이 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나온 문맥을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뭐야? 자기와 같은, 그죠? 일종의 로봇 이용 선배가 되겠지, 그지? 이전부터 이 로봇을 사용하고 있던 그 사람, 자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는데 나를 발견한 여자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심하게 흔들린다. 이른바 동공지진.
자, 그래서 불안감이죠.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렸다.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면해버렸어.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눈 맞춰서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존재를 감추려는 듯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여자가 허둥대며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녀가 누군지 떠올랐다. 밤쯤 지어진 얼굴로 걸어가는 여자는 바로 홍과 같은 홍이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중의적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봐봐요. 홍이 원래 있었죠. 홍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이 홍하고 비슷한 홍을 만들어냈죠. 그쵸? 너무 큰가? 왜 이렇게 커졌지? 자,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홍과 똑같은 홍. 그러면 이제 이게 로봇인지 아니면 이게 로봇인지 알기가 힘든 거죠. 그치? 근데 아마도 이 홍은 여기서 만난 그 추레한 모습의 홍은 원래 홍이겠죠. 진짜 인간 홍.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게 여기서 말하는 홍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홍, 즉 직장에 있는 홍이 되겠고 거기 있는 홍은 뭐야? 사실은 로봇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있는 홍은 뭐가 된다? 바로 실제 인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그치? 자, 그래서 약간 그 중의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중의적 표현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워주시고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은 앞에 있는 홍은 바로 자기가 직장에서 만난 그 자기가 여태까지 홍이라고 믿었던 저 사람은 나처럼 로봇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홍이라고 믿었던 그 대상, 사실은 로봇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홍, 근데 이것은 이 로봇을 이용하고 있는 실제 인간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때요? 나의 장래 모습 또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면 되겠죠. 미래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죠? 자, 이제 머지않아 이 여자도 어떻게 돼? 이렇게 추레한 모습으로 자아를 잃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일종의 뭐 반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소설이었고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고, 또 이제 새롭게 뭐 알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